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들, 그리고 발볼이 좁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발 안에 깔창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발의 건강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의 건강과 관련해서 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신건 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 축소판이라고 불리우는 발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몸에서 이 발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발은 다리의 가장 아래쪽에 있으면 사람이 서 있거나 이동할 때 바닥을 지지해주는 부분이란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발은 우리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요. 주로 우리 몸의 이동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은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걷거나 운동할 때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발의 아치 구조는 걷거나 달릴 때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네, 우리 몸의 발이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발목 삔다고 그러죠. 염좌, 그다음에 우리 관절염, 또 외상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골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무지외반증, 발가락이 비틀어져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질환들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가장 흔한 발 질환이라고 말씀하신 염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죠? 염좌라고 하면은 의학적인 말로는 그냥 염좌지만은 그냥 잘 알고 계시듯이 삔 겁니다. 발목이 삔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건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신발보다는 어떤 운동을 좀 과격하게 했다든지 어디 잘못 디뎌서 발목이 비틀렸다든지 그럴 경우에서 보통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심하지도 않고 붓지도 별로 않지만 조금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보통 1단계라고 하는데 인대가 사실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조금 충격을 받아서 그냥 아픈 통증이 유발되는 정도고요. 그 다음 단계로 좀 발목이 부었고 멍들고 약간 절름거리면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파열이 되고 겉으로 봐도 벌써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부어있기 때문에. 붓고 멍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심한 경우는 환자분들이 완전히 멍이 들어서 옵니다.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업혀온다든지 아니면 119를 타고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3단계입니다. 아주 심한 단계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대부분 1단계고요. 보통 병원에서 보통 찾게 되는 건 2, 3단계 정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맨 처음에 다쳤을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솔직히 병원에 오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잘 알듯이 일단 쉬셔야 됩니다. 쉬시고 얼음 마사지를 하시는데요. 얼음 마사지를 하실 때도 너무 얼음을 오래 대시면요 피부가 상해집니다. 그래서 짧게 자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다리 좀 올리고 주무시고 일단은 그 상태를 모면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시는 게 그래도 제일 좋고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필요하면 정밀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든지 간에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수술이 이제 해서 꼬매는 쪽으로 매리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발목을 못 움직이게. 우리가 통기부스라는 것도 있고 우리 캐스트를 합니다. 캐스트를 해서 보통 짧으면 3주, 보통 한 6주 정도는 캐스트를 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수술을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수술은 어쨌든 그 임줄을 터진 인대를 바로 꼬매고자 하는 것이 수술입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이 대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발목을 삐는 것, 염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방은 다 압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는데 한번 다쳤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다쳤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안 다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 저는 환자한테 얘기합니다. 6개월 정도는 정말 조심하시라고. 6개월 동안 안 삐면은 보통은 또 잘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치고 심하게 부었고 할 때는 한 6개월간 발목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오교 활동이나 심한 스포츠 활동을 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다치고 나서도 다시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서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발 질환으로 무지외반증과 발목 관절염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먼저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발목 관절염은 이제 우리 무릎 관절염 아시죠? 무릎에 생긴 관절염. 발목에 생긴 관절염이 발목 관절염인데요. 결국 관절에 생긴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럼 염증이 왜 왔느냐라고 따지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까 발목 우리가 삔인 거 얘기했었죠? 삐어가지고 그게 잘못돼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가면 그게 관절염이 됩니다. 외상성 관절염. 우리가 어쨌든 잘못해서 또 발목 골절 입어가지고 또 골절됐는데 그것이 잘 안 맞아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발목 관절염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운동들, 뭐 뛴다든지 마라톤 선수들 아니면 또 심한 어떤 점프를 요하는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꾸 누적돼서 오는 그런 관절염. 그 다음에 간혹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다른 원인 없이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되는 자기 면역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관절염들 많이 있고 요즘에는 특히 통풍이 많습니다. 통풍성 관절염도 간혹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관절염이 있는데 잘 보고 잘 진단을 잘 해서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발목 관절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발목 관절염 하면 그냥 통칭돼서 이제 발목이 오는 통증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발목 통증이. 오래 가면서 걸을 때도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아플 때도 있고요. 아프다가도 조금 걸어주면 좀 좋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증상 통증이에요. 통증이고 이제 어느 정도 만성화되고 조금 이제 세월이 너무 흘러가 버리면 발목이 많이 부어오릅니다. 부어오르고 그리고 발목이 자꾸 이제 삔다는 느낌도 사실 받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좀 궂으면 발목이 더 아프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결국 활동 자체를 잘 못하죠. 등산도 못하게 되고 이제 먼 거리도 못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통 찾아오실 때는 보통 몇 년이 흘러서 오십니다. 본인 관절을 잘 관리하시면서 아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 가면서 좋아지니까 병원에 안 가고 무시하고 또 병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서 좀 두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환자분들은. 그래서 좀 미루는 경향이 계시는데 결국 그래서 발목이 부어오르고 발목 자체가 많이 닳아서 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괜히 또 큰 병 걸릴까 병원 안 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미리미리 이렇게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가 일단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의사가 말해줘야 되겠죠. 관절이 왜 왔는지. 이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의사가 판단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일단 막는 것이 1차거든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 또 너무 좋아하시는 등산들, 너무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 사실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 쓰죠. 약물 쓰지만 약물은 이것을 숨겨주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것을 치료해 준다기보다는 아픈 것을 우리가 감춰주는 거죠. 감춰주는 게 사실은 그것을 없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물에 의존하지 마시고 약물보다도 일단은 그것을 왜 유발했는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그걸 먼저 치료하는 게 제일 1번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이 안 되고 너무 심하고 악화됐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좋습니다. 수술은 단계별로 있습니다. 네, 발목 관절염의 치료 방법이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관절경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관절 아닙니다. 관절 아닌데 깨끗한 구조물을 사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 여기 보면 연골이 다 이렇게 벗겨진 거를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연골이 벗겨져 있고 또 보면은 이게 우리 새 옷을 입듯이 깔끔한 게 사실은 우리 관절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듯이 뭔가 색깔이 다르고 색깔이 바래져 있고 뭔가 자라나와 있고 하는 것들은 다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걸 다 걷어내 줘야 되고 지금 보신 연골 부분 우리 장판이 일어난다고 하죠. 방바닥에 장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람은 이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떼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걸 걷어내줘야 됩니다. 이게 걷어내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세 천공 수술을 한다든지, 여기 이제 우리 미세 천공 수술을 하면은요, 여기서 피가 나오게 되거든요. 피라는 것이 자기 피입니다. 본인의 피고, 그 안에는 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골을 다시 재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치료 방법은 이렇게 관절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진에 보시듯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진행돼서 이제 유압 수술 하시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유압 수술이라고 하면은 다 거부감을 느끼지만 아직까지도 아주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면에서 아주 좀 탁월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압 수술할 때는 뼈끼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본인 뼈를 조금 채취를 해가지고 관절을 열어서 거기다가 이제 뼈를 이식하고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고정 기간을 3개월 정도 둡니다. 3개월 정도 지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엔 좀 어색하거든요. 하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주 편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사례로 우리가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우리가 무릎의 인공관절처럼 발목도 인공관절이 아주 많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계도 발전되어 왔고 시술과 테크닉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공관절만 하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인공관절은 특이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관절이 불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대가 안 좋아서 관절이 자꾸 흔들릴 때는 인공관절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발목이 흔들리는 관절의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압수술로 가셔야 되고요. 발목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인공관절 하셔도 됩니다. 하시지만 인공관절이 끝까지 보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인공관절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수술이 제일 적합한 수술인지 알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란 무엇인가요? 말이 어렵죠? 네. 종무지외반증, 의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네. 족하면 다 아시죠? 그냥 발인데, 무지는 사실 엄지발가락입니다. 외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이 새끼발가락으로 틀어지는 것을 외반증이라고 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것을 종무지외반증이라고 해요. 우리 할머니들,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아니면 본인 어머니들 보셔도 되고요. 본인 다리를 봐도 사실 약간은 외반 형태가 정상이거든요. 약간은 발가락이 새끼발가락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두 번째 발가락을 밀어내면서,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또 신발을 신을 때 자꾸 마찰돼서 아파가지고 오시는 게 무지외반증입니다.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네, 엄지발가락이 아픈 건 둘째 치더라도 좀 보기가 흉해서 쉽게 발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인이 뭔가요? 원인은 제일 많은 게 후천적인 게 제일 많습니다. 후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거죠. 발을 잘못 사용해서 오는 게 후천적이고요. 그럼 후천적이 제일 많다면 선천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있었다든지, 내 발 구조적인 어떤 다른 병을 타고나면서 2차적으로 온다든지 하는 선천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천적인 원인입니다. 후천적인 원인은 잘 아실 겁니다.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앞이 좁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하를 경우에 많이 오게 돼 있고요. 간혹 평발 환자들이 이제 종무지외반증이 심해져서 내원하는 경우 많습니다. 평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우리가 보통 디디게 되어 있는데, 발에 일반적으로는 발의 안쪽까지도 이제 같이 디디게 되면서 엄지발가락이 자꾸 바깥으로 틀어져 가지고 오는 평발성 무지외반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신발을 잘못 신고 하이힐을 잘못 신고 했을 때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 엄지발가락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변형이 되는 이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요즘 아주 많습니다. 보니까 뉴스에도 그렇고 요즘 뭐 인터넷이든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보면 무지외반증 때문에 아주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요. 네. 뭐 발가락 끼우는 보조개도 있고요. 또 이런 신발을 신어봐라, 저런 신발을 신어봐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틀린 말은 사실 아니에요. 다 괜찮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아프시다고 해서 다 병원을 찾아오실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본인은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왔는지. 뭐 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좁은 신발 신어서 하이힐 신어서 온다는 건 뻔히 알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거 신지 않을 때는 항상 벗고 계시고요. 너무 그 신발 신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신발을 바꾸시고요.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병원에 결국 오십니다. 결국 오셔가지고
아파서 오신 분이 있고요. 두 번째, 모양만 안 좋아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프진 않지만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서 오신 분들은 결국 어떤 치료를 기대하고 옵니다. 근데 치료를 기대하는 것 중에 약물 치료가 있고요. 약물 치료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을 치료할 수는 못합니다. 다만 감추는 겁니다. 감추고 어느 정도 활동하게 해주는 것일 뿐이죠. 근데 많은 경우 너무 비틀어져 가지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가 사실 많고요. 의사가 수술을 권하지만 환자분들이 수술을 원하지는 않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조기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힘들지만 약물 치료를 계속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신발 착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발을 걸을 때 엄지발가락으로 걷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뒤꿈치나 새끼발가락으로 디디면서 우리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뼈를 쳤다, 뭐 수술을 크게 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건 사실 없어요. 바로바로 수술 담당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치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재발을 그래도 제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앞코가 뾰족한 구두를 신다 보면 새끼발가락 쪽이 휘어져서 이렇게 피부가 마찰로 벗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발 질환인가요?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 무주외반증 얘기하셨죠? 네. 네, 속건막류 이것도 참 말 어렵습니다. 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죠? 하지만 속건막류는 쉽게 설명해서 우리 엄지발가락 비틀어지는 게 결국 새끼발가락에 비틀어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속건막류고요. 치료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엄지발가락의 문제나 새끼발가락의 문제나 보존적 치료 있고요. 본인 생활습관 바꾸는 문제가 있고요.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라면 절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새끼발가락이 왜 휘는 거예요? 좁은 신발 있죠? 네. 좁은 신발이 갖고 계신 신발을 신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앞이 좁으니까 그만큼 새끼발가락이 안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장기적으로 흘러가면 발가락이 휘면서 반대쪽으로 꺾이니까 좁은 신발 안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아파지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염증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엄지발가락을 먼저 하는 분들 사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엄지발가락을 하고 난 다음에 걸어야 되잖아요. 네. 걸을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뒤꿈치와 우리 바깥쪽으로 걷는다고 하셨죠? 네. 말씀드렸죠. 그렇게 걷기 위해서는 먼저 엄지발가락을 먼저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그냥 새끼발가락 같이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같이 해본 적은 있는데요. 네. 활동에 좀 제한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결국 엄지발가락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엄지발가락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새끼발가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발에서 많은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발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건가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있어요. 뭔가요? 외래 환자를 보던 발 때문에 오는 분들 중에 네. 한 10% 20% 되신 분들은 족저근막염이라고요. 발 뒤꿈치가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기 병을 또 알고 오십니다.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방법도 너무너무 가지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증상이 발 뒤꿈치, 발바닥 쪽이 아프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발이 화끈거리고 잘 걷지를 못하겠는데 조금 또 걷다 보면 또 안 아파지고,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고 아파진 것 좀 걸으면 괜찮으니까 그래 하다가 보면 몇 개월 지나고 병원에 찾아가 봤는데 이 치료를 저 치료를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자료들 잘못된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믿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종무지반증 치료가 100가지 넘는다 말씀드렸죠? 네. 족저근막염도 수만 가지 됩니다. 수만 가지, 말이 수만 가지지 사실은 너무 치료가 많습니다. 치료가 많다는 뜻은 치료 방법이 어렵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겪어봤거든요. 이 족저근막염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치료는 딱 2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으세요. 집에서 슬리퍼 신고요. 밖에 나와서 신는 신발 있죠. 그 안에도 깔창을 좀 쿠션을 대가지고 더 높이셔야 됩니다. 푹신푹신하게. 간혹 제 경험상으로 자꾸 이제 발 뒤꿈치를 마사지 하면서 자꾸 두드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두드려주고 쳐주고 하시면 병이 더 오래 가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스트레칭 해주라는 말도 있죠. 인터넷 찾으면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스트레칭 반대하진 않는데요. 솔직히 그것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다만 집안에서도
슬리퍼를 신으셔가지고 쿠션을 좀 주시고요. 밖에 나오는 신발에도 깔창을 하나 더 넣으셔가지고 항상 부드럽게 다니시면은 그게 가장 쉽고 가장 좋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에 닿는 충격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발톱 부분이 아픈 조갑주의염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어려운 말만 나오죠? 네, 조갑. 이제 알고 계셨습니까? 조갑이 뭔지. 발톱이에요, 발톱. 발톱 주위에 오는 염증인데 많이들 알고 계세요. 결국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발톱을 잘못 깎아서 그렇다, 그래서 신발 신을 때 너무 아프고, 또 발톱, 특히 엄지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 그 주변에 염증이 오고 고름이 생겨서 한 번씩 고생했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혹시 발톱이 안으로 파고드는 그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내성 발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발톱을 잘못 깎아서 잘 깎지만은 우리가 이제 너무 세심하게 깎으려고 우리 발톱 끝부분에 가장자리를 너무 깊이 팔 때 우리 그거 있죠. 우리 발톱 깎는 손톱 깎기나 발톱 깎기 사용해서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발톱 깎기를 잘못 사용해서 거기에 붙어있던 염증성 물질들이 들어가서 오는 염증이 다시 대부분이고요. 간혹 우리 발톱 옆에 작은 떼고 싶은 발톱 생기는 경우 있죠? 떼내고 싶은 발톱들, 네. 조각들. 네. 그거 잘못돼가지고 그게 구멍나서 염증 들어가서 오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네, 이 조그마한 발톱에서 이렇게 발질환이 발병한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좀 안 좋다 싶으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서 치료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치료는 어렵진 않아요. 안 좋은 염증성 어떤 그런 구조물이나 어떤 유가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잘라내고 발톱의 일부분을 뿌리까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침투되는 어떤 피부를 일단 벌려줘가지고 좀 그 주변 여유 있게 만들어주면 재발도 잘 안 하고요. 치료는 사실은 보통 입원까지는 필요 없고요. 오셔서 국소마취로 수술하고 보통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발에 발생한 질환들을 가볍게 여기고 치료를 미루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생겼을 때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발에 나타난 통증은 다른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또한 조기에 치료하시면 오히려 간단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면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 병원을 방문하시면 치료받으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발만 봐도 건강 상태를 잘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연스레 발이 많이 드러나는 계절, 여름입니다. 그러니 발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